실은 힘들기 굉장히 어렵죠 지금.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에는 지난해부터 인포구역의 선제책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좀 해보자 하고 노력합니다만 오늘 이걸 그대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가서 또 나름의 또 해결책이 있으면은 또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저희 무안을 찾아주신 여인농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8만 국민과 환영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양파 주사님 저희 무안군이 조생 양파 출하를 눈앞에 두고 또 가격이 이렇게 상승되지 않음으로써 오늘 그 현장을 잘 보시고 정말로 우리 농촌이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것만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광고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하면서 다시 한번 8만 국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현장에 오셔서 잘 보시고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국가에서 농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잘 이렇게 보셔서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안은 이 양파를 버리고는 살 수가 없는 과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군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무안에 있는 소속된 농협들은 이 양파 사업은 혹 3, 4년 주기로 이런 파동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약재배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3, 4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 손실을 꼭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적립금을 다 까먹고 지금은 이제 자기 자본에 의해서 그 손실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해주시고 이렇게 과잉이 되면 마늘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팔았던 경험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제적으로 약 6,000톤은 농협중앙에서 스페인산을 격리를 한 달간 더 연장을 해주시고 기약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직접 상관이 계십니다만 정말 그런 조치를 해서 큰 손실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손실이 대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과잉된 5,000톤은 반드시 폐기 또는 완전 격리를 해서 좀 그래도 시장 자율에 의한 그 가격 보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차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비교나 예로 며칠 전에 스페인산 마늘을 40톤 처리를 했는데 지금 1,200원 캐로당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2,300원을 수매를 했던 거로. 그리고 지금 여기 남도 마늘 지금 한 80톤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팔 길이 막막하고요. 이건 첫째가 가락동입니까? 그 시장에서 경매품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팔기도 어렵고 수매를 해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지금 현재 재고 양파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거의 지금 바닥 가격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조생 양파는 며칠 있으면 곧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항상 한 5, 60% 이렇게 밭대기 거래가 됐습니다만 무안군 지역에서 저희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한 편 거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해는 전국에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 특단은 조치가 필요하는데 저희들도 지자체나 이런 요를 갖게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 주셔가지고 차관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산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정적 관리에 나가가지고 정책의 물량을 좀 조절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량 관계에서 수입 물량을 좀 시의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들 무안에서는 사실 1월 하순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2월 5일날 군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한 달 반 동안 끌게 됐습니다. 그 타이밍을 사실 놓쳤습니다. 이제는 실행 단계를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 이게 효과하고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을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실행 단계로 좀 옮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항군 농민의 정상철입니다. 우리 조색양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해봐야 한 5만 톤 정도 올해 과잉 생산되라고 본다면은 우리 5만 톤은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물류창고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나왔는데 건양파 가공 이런 걸로 해서 또 충분히 가공 공장을 해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이제까지 우리 WTO의 FTA 유화 협정하면서 자국농민 보호책은 아무것도 결정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라고 악을 쓰고 하면은 사탕 주듯이 이렇게 조금씩 주고 이게 그 보호책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도 2013년상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손실이 많습니다. 이런 손실에 대해서는 농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손실 보전이 최소수 완전 사업 적립금으로도 다 소진을 하고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 수급 조절하는데 농가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보면 주산지가 있거든요. 주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산지를 일단 보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급률이 50%에서 60%, 70%가 됐든 어느 정도 자급률은 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주산지에 있는 농가만 소득 부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산지 아닌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은 시장 가격을 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포장거리가 다 50% 이상 60% 돼야 있어야 되는 생산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은 게 우리 농업이 지금도 작업률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10년간 45%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수요에 맞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것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쓰지 보충하면 들통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습니다. 좀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안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누군가 딱 책임지고 여기서 나갈 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딱 열려버리는 것이죠. 나가지만 하면 안 나가고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은 식품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대량 수요처도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체 이런 데하고 판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판로에 맞는 물량을 기약을 해서 연간 똑같은 가격 딱딱 넣어줄 수 있는 이 체제를 자꾸 유지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은 그게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지나다 보면 아마 틀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은 더 걱정인 거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농산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게 비싸고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자꾸 올라가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농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국외시군이 주산지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수급의 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 안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유사시에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주산지로서 2월 5일부터 우리가 양파 가격 안내 대책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도 이해하고 사역 안전 추진 협의회를 이해했습니다. 3월 13일 최후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조생양파, 중만생 양파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면 무안군 신문에서는 무안군이 전국 양파의 17%를 채웠습니다. 무안군만 해당해서 양파 비를 해서 효과는 유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주산지로서 힘이 있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해감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화 관계를 좀 농림수산식품에서 묶어줘야 일이 된다. 그런 자리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제도를 마련이 된답니다.
그런 자리 장을 안 만들면 한만 무항문에서 목소리 쳐봤자 메아리 그치고 갑니다.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힘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조세 양파 강제 대책도 추진하면서 우리가 소의 자료 우리가 5페이지가 좀 됐습니다. 조세 양파 강제도 최저 생산비 이해할 때는 농협부는 수매 기간 지정을 좀 수매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최저 생산비의 미달 경우 농협에 몰리비도 좀 지원을 한다. 그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빨리 같이 해주셔야 힘을 받아서 농민들이 불안 심리가 정리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했으니까 정책 사업에서 손실 났으니까 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상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작년 수매 가격 때 적정 가격에 수매를 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해서 나중에 판매를 잘 해서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분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양파가 이제 과잉이 돼서 상당히 어렵다. 작년에 저장 양파가 많고 금년도에 조생 양파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됐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양파가 많이 생산이 된 건 사실이에요. 저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경북 쪽에 또 작황이 좋아가지고 부가 컸고, 그다음에 양파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품종이 좋아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패율이 적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어야 되고, 저장할 때.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때 심을 때 9월달에 분명히 농업가책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 가격 좋았으니까 양파 가격 좋으니까 분명히 많이 들어간다. 그럼 중매에 홍보가 다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보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했어야 되고, 그런 건 전혀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 1월달부터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이거 조생양파 분명히 안 난다. 조생양파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쌀 때, 그때 폐기를 좀 하자. 근데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사실. 2월달에도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해수위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게 뭐냐. 양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안 되면 그 주 원인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물량이 수입을 해와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다.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깜양파 수입에다가 자기들이 이익만 남기고, 특히 FTA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핸드폰이나 자동차 처음 할 때는 그 이익금을 농민들한테 보상해주고 있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고, 정말로 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지어 먹어야 되냐 이러한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만 같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깐마늘, 깐양파 수입도 좀 자제해 줘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이제 가공, 농산물,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공 공장들이 이 산지에 배치되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농민들의 절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해서 그걸 폐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볼 때 이렇게 작황이 좋은 그런 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이걸 빠른 순간에 폐기를 하고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서 농가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00원에 폐기를 한다 하면 농가들 폐기 안 합니다. 절대 폐기 안 합니다. 상인들이 5,000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못 받아?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걸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폐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서 폐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야 이게 분위기가 살아갑니다. 마늘, 고추, 배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으로 김치 수출하는 거 아시죠? 1년에 한 2만 톤 정도 수출합니다.
일본 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들이 서울 시내 식당에 가서 오면 진짜 100%입니다. 식당 김치가 거의 100% 중국산인데 저희들이 지금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김치가 26만 톤이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 김치를 어떻게 담궈지는가 하는 과정을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치가 담궈지는 과정을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방송을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더니 취재는 해왔어요. 근데 이제 높으신 분들이 막아갖고 방송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방송이 됐으면 마늘 문제, 고추 문제, 배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못하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차관님께서 중국 고추 얘기도 하셨는데 중국의 토질하고 우리나라 토질하고 땅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건, 그리고 이제 FTA를 하면 어차피 같은 조건 하에서 농사 짓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중국 사정은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농민들은 집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고 그 무상으로 빌려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자금은 이자 없이 빌려준단 말입니다. 정부가. 중국 정부는. 땅도 무상으로 줬죠. 영농자금 무이자로 빌려줬죠.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우리는 집대로 우리가 다 물어야 되죠. 자기 소유니까. 아니면 임대하면 또 집대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중국 가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사꾼이라서 그걸 물어봅니다. 토양 산도가 몇이냐 물어봐요. 중국 산도성 토양이 7.2예요. 토양 산도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토양 산도가 얼마 4.5거든요. 지금 무안 땅들이. 그럼 무안 땅은 해마다 특히 마늘, 양파, 고추는 석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해마다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비교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을 정부가 직접 지불 방식으로 해서라도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군수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양파 심는 기계도 일본에서 도입을 해갖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육묘화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 육묘 공장이 지금 무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수님도 그런 걸 진작부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농림부에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는 들어왔고 상자도 공급이 됐는데 육묘가 제대로 돼야 돼요. 기계를 양파로 심는 데는 잘못되면 이제 빠지는 구멍들이 많이 생기고 막 사람 손이 나중에 또 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 육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측에는 뭐 양파뿐만이 아니고 하나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면은 우리가 너무 논 중심에 그런 농업에 치중을 해왔거든요. 수리 시설 뭐 계속 관리하고 기반 정비하고 거의 논 중심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밭에 농가 같은 비중으로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기반 정비, 뭐 기계화 이렇게 논쪽, 밭 쪽으로 여기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밭 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걸 내년부터는 밭이나 밭 다 줄 겁니다. 정부에서 의사결정할 때 항상 형평성을 봐줘야 됩니다. 이 양을 다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해야지 한쪽 입장만 보고 해버리면은 꼭 나중에 또 잘못된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마늘은 또 5,000톤이나 10,000톤만 이렇게 과잉이 돼도 너무나 크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제주도에 좀 많은 마늘이 있고 저희도 또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최소한 이제 과잉량이 아까 박봉호 조합장도 얘기했지만 6,000톤 정도는 스페인종 대서 마늘을 이제 격리를 또 농협중앙에 또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한 달간 더 늘려달라 하는 얘기고 여기에 과잉된 약 7,000톤 정도의 예상량에 5,000톤 정도를
직접 수매를 해서 완전 격리를 해달라, 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금은 우리 농협중앙회, 우리 조합도 부담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시장 경기를 했다가 금년산 작황이 안 좋다 하니까 그 조금만 올라갔을 때는 언제든지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전에도 13,000톤은 정부에서 사실 격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마늘이 유지가 되어 있지, 그때 그 격리를 안 해주셨으면은 지금 500원이나 1,000원 갈 겁니다. 그때 그래도 13,000톤을 잘 그 격리를 해주셨고, 여기에 기한에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4월 말이면 이 격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격리된 마늘은 그거는 시장 경제에 맡겨주시고, 이 과잉된 분야의 5,000톤에서 7,000톤 분야는 좀 완전 격리가 되도록 중앙에 정부 자금 또 농협 자금을 포함해서 좀 해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전남 다 가봤습니다. 물론 제주산은 좀 안 좋은 게 맞는데 경남 창녕에 오면은 마늘 작황은 엄청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대서동 마늘이 지금 보통상이고요. 해서 금년도 그 재배 면적이 지금 뭐 거의 10% 이상 줄었다 하지만 그 줄었던 면적이 평년하고 대비하면 평년짜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재고 양파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 12,000톤, 농협 개통으로 지금 한 11,000톤, 또 시행 격리하고는 한 8,000톤 해가지고 3만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물량을 아까처럼 뭐 정부 마늘을 예를 들어서 판매를 안 하면 폐기를 해라 하는데, 정부가 농안기금으로 자그마치 300~4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해놨는데 그걸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매일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재고, 농협 재고, 민간 재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다 회의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해서 그 전체적으로 전체 물량을 잡고 왔습니다. 또 과잉 물량이 얼마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그 물량을 가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일 되면은 다 회의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의 내용에 뭐 5,000톤을 해달라, 5,000톤이 될지 1,000톤이 될지 그 물량은 전체적인 수급을 따져봐야 됩니다. 해서 내일 전체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하는 게 내일인데? 일 하시는 게 정부에서 내일이에요. 마늘은 내일 모레 수확할 때가 됐는데 내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저도 올라가면 내일 날짜가 내일 잡히는 모양이 그렇게 내일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현장 다니보면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꼭 뭐 가격이 오른 건 뭐 수입 예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정부가 수입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할 때 우리가 관세화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안 하겠다 하고 뻗댄 게 아닙니까? 그때도 하라 그러니까 막 뻗대기고 해가지고 한 게 그거거든요. 가격 처방과 관세 매기고. 대신에 그 일정 물량은 우리가 그때 수입하는 걸로 의무를 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파 같은 건 2만 톤이죠, 그죠? 2만 600톤. 의무 수입. 의무 수입 물량.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면은 그 전에 우리가 대신에 그 양파 같은 관세가 135%잖아요. 135% 유지시키는 대신에 그만큼 우리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풀어버리면은 마음 놓고 들어가요. 더 위험해, 더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를 지면서 공유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35%. 뭐 고추 같으면은 얼마죠? 270%인가? 270%. 마늘에 뭐 360% 매기잖아요. 매기는 대신에 우리가 고물을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수입 환율을 버리고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좀 밖에 이야기하실 때도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정부가 수입한 다 잃어버리면은 우리 하고 싶어 합니까? 그 관세를 유지시키려고 하다 못합니다. 안 그러면 고용가수 유지가 안 되니까. 어제 설명했다시피 지금 전체 과잉 물량이 지금 83,000톤 나온 것은 아시죠? 지금 재고 물량은 정확하게 10,000톤에서 16,000톤 해가지고 13,000톤이 나온 걸로 봤고요. 현장파는 지금 어쨌거나 144만 톤이지만 평년 수요량 대비하면 7만 톤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 확대 부분은 전남도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수매 자금, 저리 자금을 지금에서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시장 격리가 있는데 시장 격리 부분에
용어가 좀 그런데 자율 감축이 있습니다. 자율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해서 않습니까? 지금 그 농소 상정 유통 협약을 맺을 겁니다. 해서 품위가 안 좋은 보통 평당 25kg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품위가 안 좋은 5kg를 버리고 20kg를 생산하는 식으로 해서 자율 감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생산 조정 단계 만토는 제주도나 전남에 있는 조생종은 저장성이 한 달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저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생산 조정 만토는 산지 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이것은 그 품위 저하품이 아닌 정상적으로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을 폐기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매 비축 문제는 정부가 수매 비축을 해서 국정검사를 거친 다음에 AT 보관 창고 또는 민간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